네,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은 CP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CP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준법 경영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드라이하게 CP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CP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약자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이 컴플라이에 따르다, 준수하다 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니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무언가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집합이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무엇을 컴플라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의 전략적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준법과 관련된 법규 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 인센티브, 보통 제재 감경과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이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가장 좁은 의미로 법규 준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느 조직이든 우리는 법규 준수보다 더 넓은 의미의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 많이 번역 그렇게 하던데요. 예, 규범 준수다. 규범이라고 하는 건 법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좁게 법규 준수를 이제 CP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면 그 개념도 명확하고 활동 내용은 구체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준법 경영과는 어떤 관계냐 하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게 돼요.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준법 경영과 CP는 어떻게 구별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P는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로 법규 준수라고 정의를 내렸을 경우에는 결국은 준수한다는 것은 법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크게 예방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법 위반을 한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적발과 조치를 통해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CP에 대한 내용으로는 법 위반의 예방, 적발, 조치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CP의 내용으로 첫 번째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어떤 저희 컴플라이의 대상을 뭘로 잡든지 무엇으로 잡든지 간에 첫 번째는 리스크 평가에서 출발합니다.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서 최소한 준수 대상 법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수 대상 법규를 알게 되면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 기준이라든가 또 지침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이 교육을 위해서 쓸모 있는 편람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사전 업무 협의인데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CP 준수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 CP 전담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전 업무 협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리스크가 예방할 어떤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발생을 좀 막기 위한 조치가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한 자원이 배분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사전 업무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예방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예방을 통해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도 법 위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그것이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려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활동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법 위반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감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적발과 좀 더 연결이 되고 역시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 감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 활동을 통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제도가 내부 고발 제도입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내부 고발하도록 하고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부 고발은 굉장히 유용한 적발 제도고 그래서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것이 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서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에 대한 제도가 적발에 유용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잘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는 엄격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 법 위반이 발생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더 실질적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랄까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 그 다음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톤 앳 더 탑이라 그러고 이러한 의지 표명이 사실은 언행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톤 앳 더 탑이라는 것이 어떤 최고 경영층의 뭐랄까요, 어떤 태도랄까, 어떤 분위기,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톤 앳 더 탑. 그래서 최고 경영층의 태도, 이렇게 번역할까요? 이 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감은 올 것 같아요. 톤 앳 더 탑.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CP 준수 의지 표명과 또 이에 따르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은 결국은 조직과 예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평소에도 CP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임직원들이 진정한 것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CP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역시 자율준수 관리자 및 전담부서라고 하는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이 조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도 언급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활동 중에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보통 우리 CP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보는 것이 플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점검의 결과가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느냐, PDCA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평가도 PDCA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CP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법 경영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법규 준수 활동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준법 경영과 거의 내용이 비슷해집니다. 실제로는 준법 경영이라는 범위가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의 어떤 우리 전략으로서 준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전략을 넘어서는 당연한 전제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기업이든 법을 위반하면서 경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활동 과정에서 보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법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부합할 때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이 스스로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아니야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각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1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 20여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조사 범위가 더 넓히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CP의 요건을 정하고 있죠. 그리고 ISO와 같은 표준 기구는 인증을 위해서나 또는 권고를 위해서도 이것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를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경계가 모호하고 준법 경영과 구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CP를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요건이라든가 혹은 표준 기구의 인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CP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물론 이 이해가 하나의 제가 목적을 어떤 우리 준법 경영과 구별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준법 경영과의 구별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준법 경영 시스템을 우리는 CP라고 부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